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요 49,567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죠. 그런데 이 오미크론 확산세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인터뷰 모셨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틀 전 브리핑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만 명에서 17만 명, 이렇게 많은 확진자 발생한 것에 대비해서 정부가 격리 체계를 조정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문가시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진짜 이 감염병 파이터 이재갑 교수님이신데 오늘도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시죠? 아,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정말 최고 신규 확진자 4만 명대까지 기록을 했어요. 아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월 말쯤에는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확진자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셨는데, 네. 현장에 계신 교수님, 이거 정말로 이렇게까지 될까요? 이미 저희가 2주 동안 주간 단위로 계속 200씩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추세로 간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10만 명 넘을 거고, 또 그 다음에 뭐 정경 청장님 계획 말씀하신 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현재 이제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 여러 팀들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결같이 2월 말에 3월 초에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 확진자 나올 거다. 그리고 이 3월 넘어가면 더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 수는 뭐 과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병상 가동률은 여력이 있을지 당장 그게 걱정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지난번 델타 유행 때 중환자실을 많이 확충을 해서 이제 2,500개까지 확충이 돼 있기는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병상도 한 19,000개, 또한 중증증 환자도 4,500개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5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일반 병상이 한 46% 정도 쓰고 있고, 준중증이 45%, 그다음에 중증 병실이 한 18%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학적 예측 모델링 보게 되면 2월 말에 3월 초에 중증 환자가 한 1,500명에서 2,000명 사이 정도로 육박할 거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측이 맞는다 그러면 이제 2월 말에 3월 초까지 이제 중환자실하고 또 입원 병실도 거의 찰 거기 때문에 작년 델타 때와 비슷하게 조금 이제 의료 체계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을 거칠 것 같아서 어떻게 유행 규모를 살짝 꺾어줘야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택치료 체계로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를 하고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반 관리군인데 내가 확진이 됐다,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어차피 이제 일주일 정도의 격리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증상, 내가 증상 열이 나거나 힘들다고 하면 일단 이제 근처에 있는 동네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재택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일단 지인이 가서 약을 받든 아니면 이제 뭐 그 약국에서 배송을 하든 간에 이제 처방약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몸 상태를 확인하고 안 좋다 그러면 약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또 괜찮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격리 상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라고 지금 짚어주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너무 상황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기준들도 좀 달라져서 그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확진자와 접촉자 간의 관리 기준이 조정이 됐는데, 일단 확진자는 이 백신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은 격리하는 걸로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주일인데 다만 그 시점이 바뀌었는데요. 그 시점을 예전에는 증상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잡았는데,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증상일이 명확하게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검체 채취한 날을 기준으로 7일까지 격리하는 것으로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진자랑 설령 접촉을 했더라도 동거의 중에 예방접종을 미완료한 한 사람,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의 밀접 접촉자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확진자 접촉을 했어도, 그리고 나머지는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밀접 접촉을 해도. 또 확진자 동거 가족도 생필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외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아까 지금 이 월말에 10만 명, 20만 명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 격리 고삐를 좀 풀게 된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이제 뭐 예방종 완료자는 이제 수동 감시만 하겠다라고 밝혔고 말씀하신 대로 미접종자들만 일주일씩 격리하는데 이 이유도 그 확진자 규모가 만약에 한 20만 명 가게 되면 이제 밀접 접촉자가 한 명만 나온다 그래도 거의 40만 명이 하루에 격리에 들어가고 그 일주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80만이 이제 격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필수 시설들도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직장에서는 결근자들이 몇 프로의 상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막아보겠다니까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근데 이제 당장 저희도 뭐 확진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양성 반응 다 나왔는데 결과는 막상 이틀 뒤에 통보받았다. 그리고 네. 이 역학조사란 것도 스스로 입력을 해야 되는, 과거처럼 이렇게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체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또 현장에서 많이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라도 방역에 더 큰 구멍이 나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소위 우리나라가 좀 잘했었던 이제 정확한 진단, 정확한 역학조사, 그리고 또한 이제 확진자들을 이제 잘 격리하는 이 3T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율적인 본인 스스로 본인의 상태들을 확인하고 또한 본인이 안 좋으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가 맞게 됐기 때문에 한동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상황으로 잘 가야 되고 여기에 잘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한데 큰 변화 중에 하나가요. 느끼기에,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코로나19 검사를 60대 이상 고령층만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른바 자가검사 키트, 항원검사하는 걸로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내가 음성이 나와도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확진이 돼도 늦게나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미 이제 언론에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보시면 이제 신호항원 검사 2-3일 동안 반복했는데 음성이다가 3일 지났는데 그제서야 이제 양성 나와서 PCR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신속항원 검사 한계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확진이 잘 안 되는 거고 또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검사하면 빨리 음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의 한계를 알고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유증상자 이제 막 증상이 시작된 분들은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지금 성인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코로나로 진단이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조심하시고 일단 사람들 접촉도 피해야 되고 회사에다가는 병가를 내서 적어도 최소한 5일 정도는 병가를 내서 푹 쉬어서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푹 쉬는 게 앞으로 이제 회사 동료들한테 전파시키거나 또는 다른 가족이라든지 다른 동료들한테 전파시키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일단 목이 아프면 설령 음성 나와도 집에서 좀 기다려달라, 쉬어달라. 이거 강조를 하셨네요. 자, 아무래도 지금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도 이 코로나 관련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완화하자. 안철수 후보는 그러지 말고 아예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치권의 요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방역 완화를 이제 이미 시작한 국가는 오미크론의 그 큰 파고를 다 넘고 나서 안정이 시작될 때 시작을 했거든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이제 거기는 이미 겪고 나서 저희보다 한 달 이상 먼저 겪고 이미 유행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에 시작한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막 유행이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2-3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한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이번 오미크론의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방역당국의 후보들도 힘을 실어주셔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건가에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정말
지금까지와도 전혀 다른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서 이제 검사 체계 격리 체계도 다 바꿨는데 심지어 밀접 접촉에도 격리도 안 해도 된다는데 이 상황에서 방역 패스 뭐하러 쓰냐 이럴 바에야 방역 패스 아예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적답지는 않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솔직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유행이 커지게 되면 뭐 방역 패스고 뭐고 간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명쯤 되게 되면 자기 주변에 확진자 한두 명은 다 나타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어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마스크 벗고 밥을 먹겠다 이런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패스 자체가 뭐 의미가 없어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방역 패스를 하나마나 자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 감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개인 방역이 훨씬 중요해졌네요.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교수님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하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쨌든 오미크론 확산세 정점을 찍고 수그러들면서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오미크론이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나면 마스크 벗기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마스크 벗는 거는 한동안은 더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정도는 뭐 오미크론 지나고 나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정말로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특별한 심각한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고 전 국민이 백신도 많이 맞고 걸리기도 웬만큼 걸려가지고 안정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고려해보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